안녕하세요. 저는 홍씨입니다. 제가 요즘 2022년식 차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그마치 2023년식 소식입니다. 이게 좀 먼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차도 안 나오는데 신차를 구입하실 계획 중이시라면 오늘 이 카니발 소식까지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카니발 하이브리드. 요거 다들 아시죠? 카니발 하이브리드 이야기는 뒤에서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카니발 일렉트릭 전기차 소식입니다. 아니, 하이브리드도 아직 안 나왔는데 웬 전기차? 저도 하이브리드 소식 좀 찾아보다가 알게 된 소식인데요. 이런 이야기는 항상 해외 언론에서 먼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출처는 러시아의 자동차 매거진입니다. 댓글 상단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일단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에 자동 8단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요. 기사 말미를 보면 내년 4월, 그러니까 2023년 4월에 전기차 카니발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보면은 카니발의 현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베이스로 전기차를 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GMP 플랫폼은 EV6, 아이오닉5, GB60 등 그렇게 크지 않은 차종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될란가? 이 GMP는 역사는 길지 않지만 스케이트보드 형식의 배터리가 바닥에 깔리면서 낮은 무게중심과 넓은 실내 공간을 추구하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모듈화 방식 조합에 바리에이션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인 플랫폼인데요. 이건 레고 같은 블록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즉 덩치를 키우거나 아니면 줄이는 게 자유롭다라는 뜻인데요. 다만 그것에 걸맞는 전자계통이나 안전대책 같은 충돌 테스트에 대비하는 것은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기사에서는 87.2kW짜리 배터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데요. 카니발의 크기를 생각하면 이건 좀 아쉬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카니발의 전장이 5155mm인데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GM의 실버라도, 이것도 이제 EV 전기차가 있는데요. 실버라도의 전장은 5886mm인데 배터리가 자그마치 200kW가 들어갑니다. 실버라도의 주행거리는 640km입니다. 대략 731m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감안하더라도 반도 안 되는 배터리를 넣는다는 게 너무 작게 느껴지는데요.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100에서 150kW 정도는 들어가줘야지 이 단순 계산으로 한 320에서 480km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무리 카니발이라도 주행거리가 300대라면 거부감이 심할 것 같으니까 한 400대 초반이라도 앞자리는 4가 되는 수준으로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리프트 공용 변화 부분인데요. 이번에 팰리세이드가 디자인 요소 때문에 조금은 커졌는데 이번 카니발에도 디자인적인 요소 플러스 배터리 공간 문제로 한 1에서 20mm 정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파워트레인은 GB70 전기차에서 썼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배터리 용량만 늘리는 것이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어차피 카니발이 원래 주차가 힘든 차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계식 주차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런 거는 이 판매 전에 고지가 제대로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카니발 전기차가 나오기만 한다면 얼마로 나올까요? 좀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카니발 같은 MPV 전기차가 비교할 게 없으니까 GB70 전기차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GB70 일렉트리파이트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은 타입입니다. 이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가격 차이는 약 2,500만 원 정도인데요. 요걸 기준으로 잡고 보면 카니발은 플랫폼 변경과 페이스리프트가 동시에 되는 상황입니다. 논리상으로는 2,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이 제네시스보다 높을 수는 없으니까 한 2,800 정도? 그럼 출시 가격은 한 6천만 원대가 된다는 말인데요. 어쩌면 보조금을 맞춰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87.2kW짜리는 스탠다드로 나서 보조금을 맞추고요. 주행거리가 긴 배터리, 이 큰 거는 롱레인지 같이 따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아마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던지 아니면은 포기로 갈 것 같은데 카니발이 전형적인 패밀리카임을 감안한다면 전기차 보조금 타이틀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떠나서 무조건 보조금 게이지 안에 맞추다 보면 진짜 87.2kW짜리를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머리가 아픈 게요. EV9과의 상관관계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EV9이 6천만 원대로 출시된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하부도 안 나오는 펠리가 이 전기차부터 낼 리는 없으니까 현대와의 라이벌 구도보다는 이대로라면은 집안 싸움이 펼쳐진다는 건데요. 이거 뭐 거의 뭐 아반떼와 소나타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MPV 시장에서는 카니발 외에 딱히 선택권이 없습니다. 죄다 구형이고 제조사들이 MPV 시장에 특별한 신차를 내놓는다는 말도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카니발의 독식의 무주공산인데요. 이럴 때 EV MPV가 나온다? 이건 올킬이죠. 근데 이것도 나름 포석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MPV 전기차는 딱히 없습니다. 얼마나 먹힐지 모른다는 거. 바로 시장성에 대한 판단 데이터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당장은 카니발로 간을 좀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은 현대에서 스타리아 전기차를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쩌면 스타리아로 개명까지 한 게 이런 전기차 플랜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해보자면 현재 이 기사 외에 현지 상황 때문인 건지 아무튼 파생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발음하기 어려워서 이름을 못 불러드렸는데요. 이 매거진은 나름 우리나라 중견급 매거진으로 보여집니다. 신빙성 있는 기사도 많고 시각도 신선해서 저도 은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혹한 테스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애용하는 테스트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파이샷이 자주 촬영되고 그만큼 자동차 매거진이나 포럼이 활성화된 곳인데, 그리고 어차피 전기차 흐름을 보면 이 카니발도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면은 아직 중립기어 빼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 기사가 맞을 것 같다는 의견에 무게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좀 홍시피셜인데 지금 이 카니발 디자인에 플랫폼 이전한 거 테스트카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거든요. 테스트는 현재 모델로 해서 내년 4월에 공식적으로 페리로 이전시킨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소식입니다. 여러 유튜버분들이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 카니발 하이브리드 나옵니다. 먼저 파워트레인은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될 것으로 거의 대세가 굳혀졌는데요.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1.6 하부가 그대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은 이번에 지구공 리무진에 접목된 슈퍼차저가 적용될지가 관건인데요. 전에 예상해봤었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이 1.6 터보 하부 적용 시 북미 시장에서 필수인 견인력이 부족해서 이 팰리는 하부가 안 나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인즉슨 북미에서 견인하는 트레일러와 우리나라에서 견인할 때 쓰는 트레일러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카니발 하부는 그런 견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제가 단순히 이 1.6 터보 하부가 아니라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가지 않을까 의심해보는 대목인데요. 이 정보를 입수한 포럼에서도 결론은 비슷하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은 아직 얘기가 없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2륜 먼저 나오고 반응을 좀 지켜본 다음에 4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카니발의 4륜이 나온다면 옵션 구성 때문에 이 불만이 많은 혼다 오디세이나 시에나의 고객층도 일부 흡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엔진오일 증가부터 해결 좀. 잠깐! 팰리세이드 얘기 좀 보태자면 팰리 하부가 못 나오는 이유는 현재로선 정부 환경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기준이라는 게 무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소렌토의 경우
하부가 내연기관보다 약 60kg 정도 무겁습니다. 이 소렌토 하부도 처음 나왔을 때 이 기준을 맞추냐고 엄청 힘들어했던 걸 보면 카니발은 더욱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차 혜택 그냥 다 포기한다 치고 1600cc 세금에 하부로 인한 연비, 내연기관 대비 정숙함 정도의 메리트만 남을 것 같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면 일단 동일선상에서 오르는 차들은 혼다 오디세이, 토요타 시에나 정도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카니발 하부의 연비는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허무맹랑한 수치도 아닌 게 보통 자동차 무게가 10%가 늘어날 때 연비는 6에서 8% 정도 줄어든다는 것을 기반으로 산출했습니다. 카니발 1세대는 북미 시장을 공략한 모델이었지만 내수 시장의 성공으로 기아를 살려낸 효자 모델이기도 한데요. 현재는 세그먼트 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만큼 카니발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시대적인 체질 개선은 당연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이 현대기아차 페리텀이 2년에서 3년 정도니까 2019년에 출시한 3세대 K5에 20년에 출시된 신형 카니발은 페리텀이 온 것 같습니다. 둘 다 디자인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아서 아직까지도 인기 모델인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또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외관은 별로 안 바꾸고 역시나 실내만 좀 바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카니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